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법연구의 교화단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법연구의 시대 이전에 영산과 변산시대의 교화단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교화단 활동이 이루어졌던 불법연구의 시대의 단 조직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법연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불법연구의 창립 총회가 이루어졌던 원기 9년 1924년 6월에서부터 원불교 교명이 선포되었던 원기 33년 1948년 4월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약 24년간의 기간인데요. 대종사님께서 20여 년간 전법에 전념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불법연구의 창립과 단활동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는데요. 이 본격적인 단활동을 준비하게 되는 세 가지 사건을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교무부 신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연구의 창립총회가 있었던 원기 9년 6월 1일 불법연구의 규약이 제정되고 인쇄판으로서 임시적으로 규약이 발간되는데요. 거기에 불법연구의 시대 최초의 7부 교무부, 그중에 교무부가 주무부서가 되는데요. 교무부의 신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무부는 불법연구의 회원들의 공부, 훈련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 예외나 단회 등의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불법연구의 시대 전 기간을 통해서 교무부는 단 업무의 주무부서 역할을 하고 있고 단 활동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교무부의 신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훈련법 제정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불법연구회 창립을 하시고 거의 곧바로 만덕산에 입산하신 사건입니다. 만덕산 입산과 더불어 해상의 첫 정기훈련인 초선을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훈련법 제정, 그 다음에 공식적인 첫 정기훈련, 그 다음에 학력고시법, 학위등급법 등의 제정이 9년, 10년을 거치면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상시훈련법인데요. 그 상시훈련법을 주로 상시훈련법을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단이기 때문에 이 훈련법의 제정은 단 활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수의단을 정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교화단이라고 한 것이 최초 단이라고 하는 것이 영산시대의 원기 2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변산시대로 옮기면서 단활동이 정지됐죠. 그 정지된 단활동이 다시 재개되는데 그 정지된 활동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단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수의단을 먼저 정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종사님 구상 속에는 이미 수의단과 일반 단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구상이 계셨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최상위 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의단을 먼저 정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구인 제자 중에 함께 전무 출신하지 못했던 3인을 대리단원을 선정해서 10인 1단을 조직하고 있는데요. 그때 대리단원이었던 분들은 전은광, 송도성, 조갑정 선진님이십니다. 당시 17세, 19세, 21세 아주 젊은 분들이었는데도 대종사님께서는 수의단에 포함시켜서 대리단원으로 6년 동안 업무를 하게 하고 나중에 정식 단원으로 승격시켜주는 과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무부 신설, 그리고 훈련법 제정, 그 다음에 수의단 정비의 이 세 가지 사건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본격적인 단활동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 당시의 불법연구 시대의 조단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크게 4차례 직접 대종사님께서 조직을 만들고 해체하는 과정을 겪으시는데요. 제1회 조단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기 13년 이전까지 원기 10년 이후 원기 13년 이전까지에 이루어진 조단을 제1회 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단장을 직접 선정하진 않으시고 중앙대표와 8인 단원, 그러니까 9인이 한 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단을 조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부와 인재양수소 창립사업, 이거를 농업단, 인재양성단 이렇게 두 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10인 1단으로, 물론 당시는 9인이었죠. 9인 1단으로 단을 조직하되 그 단이 자발적으로 연합
연합으로 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단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농업부와 인재양성소 창립 사업이 1회 조단을 거치면서 중요한 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회 조단은 원기 13년 7월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기존의 단규를 새로 개정해서 새 단규가 제정되고 또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중앙대표만 있었던 1회 조단과 달리 직접 단장을 선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제3명의 항장과 29명의 각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회 조단은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서 원기 15년 2월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단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장을 한 단으로 구성하는, 그러니까 상위단이 구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4회 조단에서는 원기 16년 이후인데 이때는 불법 연구의 통치 조단 규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회 조단들을 거치면서 계속 규약들을 개정하는데 드디어 원기 16년에 와서 대종사님께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그동안 했던 경험과 자료를 다 모아서 불법 연구의 통치 조단 규약으로 완성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 제4회 조단입니다. 이때 비로소 최상위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수위단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정수위단과 단장, 그 다음에 단원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체계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조단에 되진 않으시고 이 단 규약을 통해서 단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회 조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사가 월말통신 1호에 밝혀져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제5회 전무 출신 실행단의 조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4월 2일, 음력 4월 2일에 농공부 박대환 시의회 8인의 실행단 가입 신입서를 수리하여 4월 6일 오전 8시에 예식을 거행한 바 단원의 시명은 아래와 같다 해서 중앙대표 박대환 그리고 박노신, 정일성, 김병철, 이호춘, 성정철, 송봉환, 전종환, 권대호 등의 선진님들의 젊었을 때 선진님들의 이 한당이 돼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표준으로 인재양성소 설립에 합류하고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젊은 이 단은 농업원 및 농공단원에서 청소년 얘기 많은 해우로만 성립된 바이니 실로 본회의 희망단이라 하겠도다 해서 당시 젊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단의 모습, 그 정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농업부원이기도 하고 농공단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양성소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당시 농업부 사업, 인재양성 사업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이 성립되면서 사업표준을 정해서 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1회 조단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미 당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가입 신의서를 냈다든지 또 4일이 지나서 예식을 거행했다든지 또 제 몇 회 그리고 전무신 실행단이죠. 실행단이라는 명칭 등이 동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단규가 구체적으로 실행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가입하고 4일 만에 또 예식이 거행된 걸 보면 활발하게 단조직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이 없이 중앙대표와 8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당시 단장이 될 만한 자격자들을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대표가 대신해서 단을 맡고 8인 단원이 함께 합력해서 한 단을 이뤘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별 사업 표준을 정해서 사업에도 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1회 조단에서 중요한 사업 활동이 바로 창립연합단 사업이었는데요. 농업부, 그러니까 불법연구의 시대에 7부 중에 농업부가 있었는데 농업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송만경 선진님께서 원기 12년에 의견 제출을 통해서 농업부 창립에 대한 내용이 의견 제출 안으로 채택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소 창립에 놨다는 송노송 선진님께서 인재양성소 창립에 대한 건을 또 의견 제출을 해서 채택됨으로써 당시 의견 제출을 통해서 채택된 안은 불법 연구의 세칙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 단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제2회 사업 진행 계획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창립 한도에서의 제1대 2회입니다. 그러니까 원기 13년부터 원기 24년까지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9가지 중요한 사업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중에 농업부 창립 사업과 인재양성소 창립 사업이 단순히 의견 제출로 채택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불법 연구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 전까지의 단들이 임의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개인으로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단들이 양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창립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원의 집회 방식에 있어서도 사업 목표별로 집회를 진행해라 라든지 양 연합단의 진행 방침에 대한 토의가 진행돼서 급기야는 사업 목표별로 새롭게 단을 조단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창립연합단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2의 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2의 조단은 원기 13년 7월에 단규 원세칙이 개정 작업에 착수돼서 7월 26일에 새롭게 개정된 단규가 예외 때 공포가 됩니다. 그 공표된 단규의 바탕에서 기존의 모든 단을 해체하시고 새로 개조해서 제2의 조단을 단행하시는데요. 조단 단행의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은 지방별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또 단장이 없었죠. 중앙 대표가 단장을 대신했던 것처럼 단장이 부재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개선해서 각 지방의 편의를 따라서 각 단을 다시 조정하고 또 단장을 임명해서 8월 6일에 발표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조단이 제2의 조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때 단 조직의 그 현황들이 월말 통신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최초의 제1호 항장으로 송만경 선진님께서 항장을 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만경 선진님께서는 이제 내장산의 대종사님께서 들리셔서 내장산에 백왕면 스님과 의기투합이 돼서 내장산에 회상을 열고자 했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이제 중요한 제자들 내장산에 보내서 몇 개월 동안 회상을 창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었으나 그때 내장산 내 군의 그 스님들의 반발로 인해서 실제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원기 9년에 불법연구회를 익산에 창립하게 되는데요. 그때 얻었던 제자가 바로 송만경 선진님이십니다. 이 선진님께서는 제1호 항장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때에 송만경 선진님 아래에 9분의 각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장 1인과 9단의 90명을 합쳐서 91명이 한 항장 안에 한 단으로 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2호 항장으로는 삼삼 김기천 종사님께서 항장을 맡으시고 그 아래 9명의 각장과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그 한 단을 다 이루진 못했지만 그래서 부속단으로서 이공주 선지님의 제2의 기성단, 송희안 선지님의 제3의 보통단들이 속해서 이 단은 총 111명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3호 항장은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맡으셨는데요. 이 아래도 역시 9명의 각장이 있었고 이들을 합치면 91명이 됩니다. 이 총단의 합을 보면은 29개 단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실행단 4개, 기성단 2개, 거진 출신단 1개, 보통단 22개에서 총 단원수가 292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2의 조단을 통해서 항장 3인과 각장 29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조단이 진행된 이후에 약 1년 반가량 그 조단이 유지되다가, 원기 15년에 제3회 조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3회 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당시에 그, 단의 구체적인 보급을 위해서 또한 일기 실시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단의 구체적인 보급이라는 것은 제2회 조단 이후에 단에 대한 이해와 통치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단무에 대한 훈련, 그러니까 단 업무나 단규, 단 활동에 대한 훈련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의지와 훈련, 통치 방법들이 점차 이해하게 됨에 따라서 하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보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단을 좀 더 새롭게 구성해서 구체적인 단의 보급을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기 10년에 제정됐던 일기법, 단원 매일 일기조사법이죠. 일기 성적조사가 단활동의 주요 활동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유무념 대조법을 실시했던 분들이 약 3분의 2 이상이 일기조사법으로 이동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일기조사 실시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새롭게 그분들에 따라서 단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3회 조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3회 조단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단장들의 단장단이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3회 조단의 내용에서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원기 2월 1일에 제3회 조단을 착수하고 3, 4일을 거쳐서 단을 재조정해서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전무신 실행단 중에서도 각종 을종의 구분이 있는 단이 조직되기도 합니다. 단장단이라는 표현은 기존의 단어 종류는 전무신 실행단, 거짓 출진단, 기성단, 보통단이었다고 한다면 전무신 실행단 내에서도 각종 을종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단장단이 새로 등장하게 되어서 단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단장단은 1, 2, 3, 4, 5 항장단으로 구성되는데 사실 4, 5 항장단은 아직 한 단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교무부의 직할에 따라서 지도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서 곧 또 제4회 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기존의 조단의 경험과 자료들을 종합해보라. 그래서 제3회 조단 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뜻으로 대종사님의 명을 받아서 불법연구의 통치조단 규약이 발간되는데요. 원기 15년 10월에 전은광 선생님께서 영광으로 보내지고 그래서 정산조사님과 함께 단규 편찬 업무에 주력한 것을 기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연구의 통치조단 규약이 대종사님의 친감을 거쳐서 원기 16년 7월에 발간되게 되는데요. 이 불법연계 통치조단 규약의 발간과 관련해서 이미 원기 16년 2월에 수의단을 포함한 제4회 조단이 착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4회 조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정수의단이 조직됐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수의단은 이제 남녀 분리 조직함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그리고 예비수의단에서도 갑종, 을종, 병종의 3종을 또한 구분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 정수의단회가 개최되는 내용을 보면은 단의 목적을 총괄하는 정수의단이 매월 16일에 정기 정수의단회로 개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 정수의단회에서는 각 단회에서 올라오는 의견과 또 처리건과 감각건과 감상건, 문무관 등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일체 안건에 대해서 정수의단의 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래 단에서부터 올라온 이러한 내용들이 정수의단을 항상 거치게 된 것이죠. 정수의단이 모든 단의 그런 목적들을 총감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제4회 조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장회와 단원회도 매월 한 차례씩 단장이 지정한 날짜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 4회 조단을 통해서 정수의단으로부터 하의단까지가 한 어떤 틀 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상하 조단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연구의 통치조단 규약에 나와 있는 조직도와 통제도입니다. 이 그림은
아까 앞에 제2의 조단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그림, 그 모습을 그대로 인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일찍부터 이런 구상이 있었던 것이고 이 내용을 불법적인 통치조항력을 통해서 다듬어서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조직도이고요. 통제도입니다. 이 조직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수평 조직이죠. 상하의 하이라키가 아니라 수평으로 펴놓은 그런 네트워크에 가까운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에 와서는 특별히 신선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당시로 이런 조직도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대종사님 구상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었는가 하는 생각도 이 조직도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수의단이 공식적으로 단 업무에 어떤 최상에서 총감을 하게 되는데 수의단 조직의 변천 과정을 이때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수의단이라는 명칭은 물론 불법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첫 수의단은 원기 2년 대종사님께서 9분의 표준 제자를 가지고 데리고 시방 일단의 단조직을 하신 원기 2년 9월 12일이 첫 수의단의 조직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 있고요. 원기 10년에 본격적인 단 조직이 진행되기 이전에 정수의단을 남자 정수의단을 정비했던 시기입니다. 보결 및 대리 조단으로서 1차 대리 조단이 이루어지는데요. 원기 10년에 송도성 선지님, 전문가 선지님, 조각종 선지님들이 중심이 돼서 참여해서 한 단을 정수의단을 새롭게 정비하는 어떤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 원기 11년에 오산 박세천 선지님 열반하시면서 이동환 선지님께서 보결단으로 참여하시는 과정. 그 다음에 남녀별 조직이 원기 16년에 그 정수의단에 남녀별로 조직한다라는 불법연계 통치주장 규약에 따라서 남녀별 조직이 진행되는데요. 실제로 여자 수의단 15단 이때 시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는 과정에서 잠시 멈추도록 하고 대종사님 열반하기 직전에 가서야 정식 수의단의 이제 실무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시기에 이 단 규약에 따라서 여자 수의단이 시도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연계 통치주장 규약이 7월에 제정되면서 매월 16일에 정수의단이 개최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불법 연계 통치주장 규약이 제정된 이후에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조단에 참여하기보다는 조단에 손대기보다는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또한 교무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의단 조직위원회가 대종사님 당시 4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1회 남자수의단에, 제2회 남자수의단에, 제3회 남자수의단에, 제4회 남자수의단을 거치면서 유호일 선지님, 박대환 선지님, 서대현 선지님, 이완철 선지님 등이 수의단에 참여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수의단의 규정은 불법연계의 최종 회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 열반하기 1년 전에 수의단을 정보업사를 보호하는 최고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기 16년에 시도했다가 완성하지 못했던 여자 수의단 조직이 이때 정식으로 조직되기도 합니다. 대종사님 열반 드시기 2달 전에 대종사님께서 1타원님부터 9타원님을 표준 제자로 하는 여자 수의단을 조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리 단원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여자 수의단이 정식 실무로 발족하게 된 것은 대종사님 열반하신 이후인 원기 30년 1월 25일에 실무 발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법 연구의 시대 전 시기를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단 조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이 조단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4차에 걸친 조단을 통해서 12일단의 단조직의 원칙을 바탕으로 단장을 임명하고 또 단원의 단장회 그리고 나아가서 수의단회까지 연결시키는 상하 조단을 완성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4차례 이상의 단규 원칙 세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원기 16년에 그동안의 단에 대한 경험과 자료를 종합하는 불법 연계 통치조장 규약이라는 독특한 교서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불법 연계 통치조장 규약을 바탕으로 모든 조단 업무, 단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법 연계 통치조장 규약이 제정된 이후에 4차에 걸쳐서 또 수의단 조직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남녀 수의단 조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수의단의 위상들이 확립되고
안정된 단 활동을 위한 조직 체계들이 정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 연구의 시대에 단 활동은 대종사님 열반하신 이후에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고, 원기 30년, 그러니까는 1945년 해방을 앞두고 일제에 의해서 교화단이 금지되기까지 이 단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 연구의 단주기 변천 과정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불법 연구의 시대의 단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